자, 어쨌든 뭐 그렇게 백그라운드 실행된 프로세스들은 로그아웃 과정에서도 종료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한번 사례를 봤고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로그아웃을 마치고, 그래서 로그아웃 과정에서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터미널이 종료가 되는데, 이게 TTY냐 아니면 이제 원격 접속 PTS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TTY의 경우, 즉 그 콘솔의 경우에는 로그아웃을 했다고 해서 그 콘솔 터미널이 종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터미널이 종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로그인이 돼 있다는 뜻이 아니고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죠. 아시다시피 로그인하고 뜨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AGTTY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 로그인의 아이디를 입력을 할 수 있는 그 화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AGTTY죠. 그러니까 로그아웃을 한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AGTTY가 다시 실행이 된다. 그래서 사용자의 로그인을 기다리게 된다 하는 거고, 뭐 원격 접속은 뭐 그냥 엑시트하고 나면 끝이죠, 그죠? 세션 자체가 시큐어쉘 데몬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아까 그 처음에 접속을 이제 그 접수를 받는 접수 창구, 그 다음에 세션을 연결 세션을 시큐어쉘 세션을 유지해주는 그런 시큐어쉘 데몬, 그 다음에 유저 쉘을 실행시켜주는 시큐어쉘 데몬,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뒤에 두 개는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접수 창구만 남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GUI는 그렇고 넘어가고, 로그아웃한 방법은 뭐 GUI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CLI에서는 세 가지 방법 쓸 수 있다. 로그아웃을 할 수도 있고 명령을, 그 다음에 이제 엑시트 할 수도 있고 컨트롤 D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건데, 이 로그아웃은 오로지 그 로그인 쉘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배시라는 명령으로 쉘을 실행했다. 그러면 그 쉘에서 빠져나갈 때는 로그아웃은 아니다.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엑시트나 컨트롤 D로만 가능하고, 로그인을 했을 때만 이제 로그아웃 빠져나갈 수 있다. 이 로그인했을 때의 경우는 실제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하는 프로세스도 있지만, 뭐 SU 마이너스 같은 것도 이제 로그인 쉘을 실행하는 거니까 SU 마이너스로 로그인했을 때도 로그아웃이 가능하다. 엑시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컨트롤 D는 아시지만 이거는 엔드 오브 파일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파일의 끝이다 그런 뜻이고, 그 파일의 끝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더 이상 그 쉘에서 줄 것이 없다, 그 의미로 이제 종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되나 볼까요? 지금 현재 이 터미널에서 컨트롤 D를 하면 이렇게 빠져나와 버리죠, 그냥 그대로. 엑시트나 로그아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 하는 거죠. 다시 접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핑 프로세스가 아직 살아있죠. 백그라운드로 살아있어요. PS를 하면 안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이 쉘에서 실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PS에서 나타나는 프로세스는 현재 쉘에서 실행한 프로세스들만 나타나거든요. 여기서는 핑은 안 나타나죠. 그러나 뭐 PS-EF를 한다든지 해서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서 뭐 그래프 해서 핑 해서 찾을 수도 있고, 뭐 PS3로도 찾을 수 있고, 어쨌든 하면 지금 이렇게 핑 구글.com이 있죠, 그죠? 아직. 자, 이 프로세스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시그널을 이제 얘한테 줘야죠. 시그널을 줘서 하는 방법. 그러면 그건 저 뒤에 69페이지에 있죠. 6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그널을 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뭐 퀴트를 줘도 되고, 키를 줄 수도 있고, 뭐 터미네이트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정상적인 종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거죠, 그죠? 또 이것도 보통 많이 쓰는데, 요 인터럽트 시그널은 보통 포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때 많이 쓰죠. 컨트롤 C 가지고, 그죠? 실행되는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C 하면 이제 종료되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컨트롤 C라는 단축키로도 종료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킬 명령으로 시그널을 줘서도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를 15번으로 터미네이트를 시켜볼까요? 그러면 이제 킬 마이너스 15
이렇게 줘도 되고 아니면 till 마이너스 텀 sig 텀에 해당하는 이 텀 sig를 뭐 생략을 하고 텀을 써도 되겠습니다. 하고서 프로세스 번호를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터미널 그 시그널 이름으로 줘도 되고 아니면 시그널 번호로 줘도 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 해당하는 핑에 해당하는 2313을 예, 종료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사라졌습니다. 핑 2313 사라졌어요. 이렇게 죽일 수 있겠다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와중에 우리가 이 프로세스들을 컨트롤하는 그 다양한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프로세스와 뭐 잡에 대한 그 상태 전환 또는 컨트롤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명령어를 실행하면 그거는 이제 포그라운드로 실행이 되죠. 포그라운드로. 만약에 이제 어떤 명령어를 실행할 때 앰퍼샌드를 붙이면 아까 본 것처럼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되죠. 네, 이들 간에 또는 그 프로그램을 일시 중지시킨다든가 이런 것들까지 해서 물론 종료시킬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 간에 어떤 그 순환을 시킬 수 있어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제 뭐 포그라운드로 갔다가 백그라운드를 포그라운드로 보냈다가 포그라운드를 백그라운드로 보냈다가 뭐 이런 또는 잠시 중지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아까 했던 것 중에 이제 아까 했던 핑 명령어를 이제 백그라운드로 실행하지 않고 포그라운드로 실행해 볼게요. 여기서 앰퍼샌드를 빼면 포그라운드로 실행이 됩니다. 핑 google.com 해서 이제 출력은 널로 보내고. 근데 이 포그라운드로 실행하면 여전히 그 입력 장치를 이 프로세스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령어를 타이핑할 수가 없죠. 포그라운드 실행 상태는 보시다시피 프롬프트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리 엔터 쳐도 프롬프트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핑이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키보드 입력을.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축키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 봤었던 시그널을 줘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시그널을 줘서 하려면 sig 스탑입니다. 이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건 이제 강제 스톱이고 요거는 만약에 그 프로세스에서 시그널을 처리하는 루틴에서 이 시그널은 무시해라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으면 무시할 수도 있다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는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저 시그널을 주면 프로그램에서 무시가 안 돼요. 그래서 19번을 줘서 하면 무시가 안 되고 스톱이 되고 그 다음에 20번을 주면 이제 무시가 가능하지만 보통은 무시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을 보내려면 여기서는 지금 보낼 수가 없죠. 명령어를 실행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서 그 터미널에서 이제 이 시그널을 얘한테 줘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컨트롤 Z라도 할 수 있어요. 컨트롤 Z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Z 하면 이렇게 멈춤하고 일시 멈춤 상태이고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종료된 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VI를 실행할 때 컨트롤 Z를 누르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VI로 편집을 하다가 컨트롤 Z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은 VI는 자기가 편집하던 그 파일을 그 캐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편집하던 파일이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까먹고 또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시 그 파일을 편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파일을 지금 이 일시 중지된 VI가 잡고 있기 때문에 새로 VI를 실행해서 그 파일을 편집하려고 하면 편집이 안 됩니다. 그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막 당황하기 시작하죠. 이거 막 편집을 했는데 저장이 안 되고 뭐 막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컨트롤 Z가 눌러지면 큰일 납니다. VI에서. 뭐 물론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 알겠지만 초보자들이 가장 VI를 쓰다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심코 컨트롤 Z 눌러서 빠져나갔을 때입니다. 이랬을 때는 지체 없이 근데 사실은 잘 모르죠. 지체 없이 다시 포그라운드로 돌리려면 FG 라는 포그라운드로의 전환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왔죠.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일시 중지를 시키기 위해서, 스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엔 시그널을 줘볼게요. 다시 시큐셜 터미널을 열어서 SSH, 내가 옆 터미널 하나 더 열어서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여기서 pgrep이라는 거는 뭐냐면 ps와 grep을 합친 명령이고요. pgrep ping 하면 이제 핑의 프로세스 번호를 볼 수가 있어요. 번호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줄 안 나오고 딱 프로세스 번호만 볼 수 있어요. 안 그러려면 이제 ps-ef grep ping 이랬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세스의 그 PS의 출력 중에서 핑이 있는 라인을 찾는 거고, pgrep 명령은 아예 그 프로세스의 번호만 보여주는 거고,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어쨌든 이제 2528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도 2528 있죠? 네, 이걸 알았으면 여기서 이제 킬로 죽여야죠. 그래서 킬 마이너스 20번으로 할게요. 이 무시가 가능한 소프트 스탑, 마치 여러분들이 컨트롤 Z를 누른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인데, 이제 시그널을 보내서 중지시키는 거죠. 20번 하고서 프로세스 번호, 여기서는 안 보이죠? 여기에 가보면 이제 멈춤, 아까 컨트롤 Z 누른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FG 명령을 통해서 포그라운드로 보냈었는데, 아까 그게 그냥 FG만 쳐서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그 프로세스가 하나만 있기 때문이래요. 1번이라고 돼 있죠. 만약에 이런 게 여러 개 있으면 사실은 그 번호를 붙여줘야 돼요. 번호.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가 여러 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또는 뭐 중지된 게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 번호가 붙어 있거든요. 그 번호를 써줘야 돼요. FG 하고서 번호.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뭐 명확하게 하려면 FG 하고 1번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거지. 지금 실행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보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잡스라는 명령으로 그 리스트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밖에 없죠. 이제 여러 개 있으면 그 FG하고 번호를 붙여주시면 된다. 그런 거고요. 만약에 이걸 포그라운드로 실행하지 않고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FG 대신에 BG라는 명령이 있죠. BG라는 명령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시그컨트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요. 시그컨트 시그널, 컨티뉴죠. 중지된 프로세스를 다시 백그라운드로 올리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로 올리는 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BG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터미널에서도 가능하죠. 그래서 킬 마이너스 18번 해서 프로세스 번호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BG라고 해도 되고, 물론 BG 하고서 이제 이 잡 번호를 주시면 좋겠죠. 잡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아니면 프로세스 번호를 하면 프로세스 번호를 이와 같이 킬 명령으로 해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어느 걸 하든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도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보세요. 여기서 백그라운드에서 아니죠. 스타트 잡에서 백그라운드로 실행하려면 BG 해서 잡 번호를 쓸 수도 있고, 여기서 퍼센트 잡 번호, 퍼센트 지금은 1번이죠. 퍼센트 1번 앰퍼센드 1번의 잡을 백그라운드로 실행해라. 그 다음에 킬 마이너스 콘트가 이게 18번이죠. 하고서 잡 아이디, 뭐 또는 여기선 퍼센트를 붙여야 돼요. 잡 아이디는 항상. 그러니까 아까 1번 나왔을 때 그냥 1이 아니고 퍼센트 1이고요. 이거나 잡 번호로 하느냐, 프로세스 아이디로 하느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백그라운드로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방금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스탑 잡에서 포그라운드로 가려면 이렇게 FG를 하거나, 아니면 퍼센트 잡 아이디, 퍼센트 1번 했으면 1위로 포그라운드로 바로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퍼센트 잡 아이디는 같은 터미널에서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잡 번호는 그 쉘에서만 유효한 번호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프로세스 번호로 한다면 어느 쉘에서 하든 상관없죠. 그것이 이제 잡 번호로 컨트롤하는 것과 프로세스 번호로 컨트롤하는 것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여기서 실행해도 좋고, 아니면 이 옆에 터미널에서 실행해도 상관없다. 다른 쉘인데. 근데 만약에 잡 번호로 하고 싶으면 여기 %1 이거는 다른 터미널에서는 안 되고 오로지 이 쉘에서만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잡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또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중지시키려면 뭐 킬 마이너스 스톱 20번이죠. 그래서 퍼센트 잡 아이디나 프로세스 아이디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아까 본 것처럼 컨트롤 Z를 해서 스톱 시키거나 아니면 킬 마이너스 스톱 해서 할 수도 있고, 예,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얘들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료시키려면 컨트롤 C를 해서 포그라운드는 종료시킬 수가 있고, 아니면 킬로 해서 마이너스 15번으로 시그널 번호를 주지 않으면 이 디폴트로 마이너스 15입니다.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건 킬 퍼센트 해서 잡 번호나 프로세스 아이디 번호로 똑같이 죽일 수 있습니다. 네, 이들 간의 전환 관계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일시 정지된 거를 변환시킬 수 있다 한 거죠. 그래서 잡스 해보면 실행 중으로 바뀌었죠. 그죠? 18번 시그널을 줘서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시켰어요. 이 잡을. 그리고 결과 1번 잡이 멈춤해서 실행 상태로 갔는데, 이건 지금 백그라운드 상태죠. 그죠? 백그라운드 상태로 실행을 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포그라운드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FG 해서 프로세스 번호를 주든지, 아니면 FG 잡 번호를 줘야죠. 잡 번호. 그래서 여기 요거죠. 요겁니다. FG 잡 번호. 퍼센트 1.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포그라운드로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 잡 컨트롤 할 수 있다. 거예요. 이건 관리자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명령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양한 명령들이 이제 시스템에서 실행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뭐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가동시키거나 또는 백그라운드로 돌리거나 뭐 다시 포그라운드로 올리거나 뭐 이런 잡들을 이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컨트롤 C로 종료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래서 종료했어요. 어쨌든 개념으로는 이렇게 킬 명령의 시그널로서 컨트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FG 명령, BG 명령, 또는 뭐 컨트롤 Z, 뭐 컨트롤 C 이런 다양한 그 명령어나 아니면 단축 키들로 이 프로세스들을 제어할 수 있다. 제어하는 방법도 시그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잡 번호와 프로세스 번호의 개념, 이것도 이해해 주시고요. 예.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확인하는 명령이 뭐 많이 해봤죠, 그죠? 최근에 몇 개만 보려면 이렇게 그 수를 주면 된다. 마치 그 뭐 테일 명령과도 비슷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캣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내용을 다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그인된 뒤에 실행된 그 명령어들을 바로 이 파일에다가 추가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그 히스토리로 출력되는 내용 그 자체를 전체를 그냥 이 파일에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고요. 오버라이트 하는 거예요, 이건. -a는 어펜드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파일에다가 현재 쉘에서 실행한 히스토리를 갖다가 업데이트 시켜서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파일의 크기는 디폴트로 히스트 파일 사이즈라는 변수에 환경 변수에 들어가 있다. 한번 볼까요? 실제 echo 히스트 파일 사이즈. 네, 그래서 보시면 1000으로 돼 있죠, 그죠? 이거는 환경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이제 환경 변수이기 때문에 상속이 되죠. 어느 쉘에서 실행하든 이 히스토리 파일 사이즈는 이제 똑같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것인데, 그러면 이게 어디선가 선언이 돼 있겠죠. 아마도 이거는 모든 사용자들이 그 모든 쉘에서 실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모든 사용자들이라는 얘기는 etc 밑에 있는 그 스크립트에 있겠죠. 그래서 etc 밑에 그러면 환경 변수는 보통 어디서 선언을 하냐면 이제 그 프로파일에서 선언을 한다. 그러니까 아마도 etc 밑에 프로파일에 이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언이. 아니면 뭐 배시 RC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뭐 그래프에서 보시면 히스트 사이즈 그냥 그래프 히스트만 해서 etc 밑에 아이고, 슬래시가 빠졌나? 프로파일 해보면 뭐 있으면 있고 나오죠, 그죠? 히스트 파일 사이즈는 없네. 히스트 사이즈는 있는데, 이거는 히스토리 버퍼, 즉 내가 히스토리 명령을 실행했을 때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최대의 사이즈인데요. 히스토리 파일 사이즈는 없죠, 여기에는. 아마 이런 그 주요 파일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파일 말고도 여러 개의 파일들이 또
예를 들면 etc 밑에 profile.d 디렉토리 밑에 또 설정 파일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뭐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찾아봐야 되죠. 여기도 없네. 어딘가에 거기에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걸 이제 변경시켜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삭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현재 쉘에서 실행했던 모든 히스토리를 삭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파일의 내용을 아예 삭제시키고 이걸 삭제시키면 히스토리가 다 날아가죠. 그죠? 예,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죠? 여기서 현재 쉘의 히스토리 지우고 그거를 히스토리 파일에다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비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히스토리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히스토리 파일에. 그리고 로그아웃을 해버리면 히스토리 파일에 아무것도 안 남죠. 이게 이제 해커들이 자기의 그 실행 히스토리를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시스템 종료, 재시동 이런 것도 이제 우리는 매주 실습하면서 하지만 사실 실제 가동되는 시스템은 그렇게 자주 시스템을 종료하거나 재시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제한된 상황에서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안전하게 종료를 하고 재부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용자들이 막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뭐 재부팅을 하거나 종료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 또 그 다음에 뭔가 시스템에서 열심히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는데 또는 뭐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동작 메커니즘은 종료와 그 재시동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프로세스 안전하게 종료, 그 다음에 로그 파일들을 다 기록, 그리고 버퍼에 저장돼 있던 작업 중인 데이터들을 다 디스크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런 디스크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도록 언마운트 시켜서 완전히 연결한 다음에 전원이 꺼지거나 부팅 과정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이제 종료 또는 재시동이 되겠다. 특히나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시스템을 재시동하거나 종료를 하기 위해서 전원 버튼이나 리셋 버튼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냥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전원을 차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는 물리적으로 시스템의 그 프로세스를 뭐랄까 CPU를 리셋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데미지를 주거나 아니면 시스템 프로세스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VMware에서도 사실 여기에 보면 이 버튼 중에 파워 오프 버튼, 리셋 버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그것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VMware에서조차도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셧다운 게스트나 아니면 리스타트 게스트, 이것이 이제 시스템 종료나 아니면 리부트에 해당이 되죠. 이것은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명령어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셧다운 명령을 써서 재부팅을 하든지 아니면 전원을 끄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일반 사용자로는 이런 건 할 수 없겠죠. 수도로 해서 -R 하면 이제 재부팅이 되는 거고, -H를 하면 셧다운을 하고 이제 전원이 꺼지는 거예요. 뭐 -K는 그냥 경고 메시지만 전달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종료하거나 재부팅을 하지 않지만 사용자들한테 모든 사용자들 터미널에 경고 메시지가 가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바로 종료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시간을 줘서 지금으로부터 얼마 뒤에 종료를 하겠다 또는 재부팅을 하겠다 이것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대기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 타임 값을 뭐 5분, 뭐 10분, 뭐 또는 30분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 단위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0으로 주면 또는 now로 주면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즉시 종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시각으로 지정을 해서 이 시각에 뭐 종료를 해라, 재부팅을 해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전달할 메시지가 기본 메시지도 있습니다만, 그 월이라는 항목을 여기 대괄호를 한 건 이제 생략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죠? 대괄호는 필요 없이 여기다가 어떤 문자, 그러니까 메시지를 집어넣으면 이제 경고 메시지로서 그것이 출력이 돼요. 여기에 기본으로 적용되는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다음 페이지에 이런 까만색으로 된 이 메시지가 이제 기본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얘네들도 기본 메시지고,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적용한 메시지죠. 여기 테스트 리부트, 요게 이제 월이죠.
이런 것들은 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내주는 메시지. 요거는 내가 지정한 메시지 이런 것이 되겠고,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5분 뒤에 재부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설정이라보다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캔슬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이 셧다운 명령 대신에 바로 직접 이제 파워 오프 리부트 명령어로 할 수도 있다. 이거는 뭐하고도 같으냐? 이 명령의 시간이 제로인 것과 똑같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시스템을 종료시키면서 전원은 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세스 다 종료시키고 뭐 시스템 해제하고, 다만 전원은 그대로 켜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할트 상태예요. 그러고 그것을 또 시스템 CTL로도 할 수 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제 타겟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시스템 CTL 아이솔레이트에서 타겟으로 뭐 타겟을 뭐 리부트 타겟으로 한다거나, 뭐 파워오프 타겟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서 어떤 타겟으로 전환을 시켜서 할 수도 있다. 또는 그냥 시스템 CTL 하고서 파워오프 할트 리부트 하는 것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또 비슷하게 그 이니트 명령어로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니트 제로가 이제 파워오프에 해당하고, 6번 이게 이제 런 레벨이라 했죠. 얘네들은 앞에서 했었던 거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뭐 시스템을 종료하거나 재부팅하거나 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는 거죠. 그 중에 뭐 이 셧다운 명령이 많이 쓰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 그 시스템의 부팅 과정과 로그인, 로그아웃, 또 시스템 종료, 재부팅 이런 것들 알아봤고요. 이제 사용자 쉘 환경을 보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을 여기서 미리 앞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쉘이라는 것은 뭐 사용자가 어떤 운영 체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인터페이스다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사용자의 키 입력을 받아서 그걸 해석해서 처리해주고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그런 용도의 그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배시이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키보드로 그 쉘 프롬프트에서 뭔가 입력을 해서 엔터를 쳤을 때 쉘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그 처리 순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처리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명령을 실행하다 보면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명령이 내 생각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쉘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입력을 받아들여서 어떤 순서로 처리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ls-l 밑에 a 별표 이렇게 하면 이 입력을 받아서 우선 특수문자부터 해석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별표가 뭔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a 별표 하면, 이거는 이제 a 별표라는 게 파일명에 대한 글로빙이죠. 글로빙. 그래서 이 별표의 의미는 그 파일명의 임의 문자열들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빈 밑에 있는 A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빈 밑에 있는 모든 A로 시작하는 파일을 찾아서 나열을 시켜줍니다. 빈 밑에 뭐 예를 들면 ABC가 있으면 ABC, 빈 밑에 또 ALL이 있으면 AL, 뭐 빈 밑에 ACE가 있으면 ACE, 뭐 이런 식으로 모든 파일을 다 이것에 해당하는 파일을 여기다가 나열을 시켜줘요. 그럼 명령줄이 어떻게 되냐면 ls-l /bin /abc /bin all /bin ac 뭐 이런 식으로 쭉 파일이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실제 그 위치를 찾는 거죠. 이 위치는 여기 이렇게 나열이 됐으니까 그 위치에서 이제 파일을 찾고요. 그 다음에 엘리어스를 해석한다. 이 경로 판별은 얘네들에 대한 경로 판별이고, 그 다음에 엘리어스는 별명이죠. 지난번에도 봤지만 ls 명령이 우리가 사실은 진짜 ls 명령이 아니고, 엘리어스 해보면 실제 ls는 진짜 ls가 아니고 이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ls가 아니고 사실은 엘리어스 리스트 중에서 ls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걸로 대체가 되죠. 이제 그 다음에 뭐 키워드를 해석한다. 이 키워드는 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어 명령들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쉘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의 뭐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령이 이제 엘리어스면
그거에 해당하는 실제 명령이 이게 대체가 되겠죠. 대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ls라고 여러분들이 명령 내렸으면 사실은 ls 컬런 오토로 대체가 됐어요. 그러면 그 ls는 이제 또 뭐냐 이거죠. 그것이 그 내부 명령인지 아니면 외부 명령인지, 똑같은 명령이라도 내부 명령이 있고 외부 명령이 있어요. 예를 들면 echo라는 명령도 그런데요. 또 cd라는 명령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그 내부 명령으로도 존재하고 외부 명령으로도 존재할 거예요. 볼까요? ls-l /bin 밑에 echo 이렇게 명령이 있죠. 그죠? 파일로 실제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또 bin 밑에 cd도 이렇게 명령이 있죠. 그러니까 별도의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echo라는 프로그램, cd라는 프로그램이 이 디렉토리에 있죠. 이 디렉토리에 bin 밑에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일이 실행이 되느냐, 내가 echo를 실행하면 이 파일이 실행이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부 명령으로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부 명령은 뭐냐면 쉘에 아예 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쉘 자체에 cd 기능이 있는 거죠. 또 echo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시려면 여기에 클릭해 보시면 도대체 어떤 명령어들이 이제 내부 명령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내부 명령들이 있으면 걔네들이 먼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echo 명령을 실행하면 아까 bin 밑에 있는 echo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쉘이 그냥 쉘 안에 있는 echo를 실행해 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굳이 그것을 외부 명령으로, 즉 프로그램으로 실행하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예 경로를 bin 밑에 echo 이렇게 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지난번에 엘리어스처럼 역/echo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내부 명령이 아니고 외부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echo를 그냥 실행하면 이 순서에 따라서 이 내부 명령으로 먼저 실행이 되고, 또는 엘리어스가 있으면 엘리어스로 먼저 해석이 돼서 그 엘리어스에 대한 실제 명령이 실행이 되고 그런 식이죠. 예. 만약에 내부 명령에 없으면 외부 명령이 실행이 된다. echo나 cd나 이런 것들은 내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즉 배시 자체 그 명령 세트에 대한 그 처리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행이 된다. 굳이 외부 명령으로 실행하고 싶으면 경로를 지정해 주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그 역/를 붙여서 실행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내장된 내부 명령은 그냥 쉘이 그냥 바로 자기 자신이 실행할 수 있고, 외부 프로그램이면 쉘이 자기의 자식 쉘을 포크해서 그다음에 그 쉘에서 이제 그 명령어를 가져다가 실행을 한다. 예. 또 어떤 기능이 있냐, 그런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통해서 해석 처리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 로그인할 때 그 환경을 스크립트 파일 통해서 설정을 해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가능하다. 이거 쉘 스크립트 프로그램 우리가 몇 개 좀 사례를 봤었죠, 그죠? 단순하게 명령어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아까 봤던 그런 조건문 같은 것들, if나 then 이런 while도 이런 것들을 써서 루프나 이런 분기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일반 프로그래밍과 같이 실행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쉘에서 제공을 한다. 그래서 쉘은 어떤 것들이 있냐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배시를 많이 쓰고 있죠. born again 쉘이라고 했죠, 그죠? 각 쉘별 기능들이 있는데 그냥 봐주시고, 그냥 배시를 가장 많이 쓴다. 또 공학 쪽을 하는 경우에는 그 C 언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C 언어의 문법과 비슷한 C 쉘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 빌 조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빌 조이는 우리가 첫 시간에 그 리눅스의 그 탄생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 유닉스의 버클리 버전을 만드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이었죠, 그죠? 이건 다 아시죠, 그죠? 프롬프트 나오는 거, 쉘 환경. 그다음에 이제 쉘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단축키, 컨트롤과 조합되는 제어 키 중에 이거 아까 봤던 시그널 스톱을, 인터럽트 시그널을 줘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컨트롤 D, 입력 종료, 그죠? 엔드 오브 파일. 그다음에 컨트롤 Z, 이거는 이제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실행 스톱 시키는 거 아까 해봤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쉘을 종료시키거나 중지시키는데 사용이 되고, 그 외에도 다양한 그 컨트롤 제어 키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컨트롤 S는 화면에 뭔가 출력이 계속 스크롤 되고 있으면 컨트롤 S를 누르면 일시 정지를 시킬 수가 있고 컨트롤 Q를 누르면 스크롤을 재개시킬 수 있고 뭐 등등. 근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그널 아까 봤죠? 킬 명령을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세스 컨트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타 제어 키 해서 있는데 뭐 탭 키는 잘 아시죠? 파일이나 명령어들을 자동 완성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히스토리 버퍼를 왔다 갔다 또 최근 실행 명령 뭐 등등 다 이미 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명령 실행 과정은 아까 얘기한 것과 뭐 비슷하죠. 실행 과정. 네. 자식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실행한다. 그 다음에 자식실에서는 이제 환경 변수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자식실에서 그 실행할 프로그램을 찾아서 자식쉘도 결국은 쉘이니까 걔가 이제 다시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치환이 EXES가 돼서 실행이 된다. 다 얘기했고,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들 과제에서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여러 개의 명령을 실행하는 게 아까 그 쉘 스크립트에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통신 프로토콜 분석에서도 해봤습니다만 윈도우에서 이제 명령을 이렇게 연달아 실행하는 게 있었죠, 그죠? 그것과 비슷해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명령을 그냥 한 라인에 표시해서 이순차적으로 그냥 실행이 되도록 해주는 세미콜론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 앰퍼센드 두 개를 썼을 때는 이제 앞에 조건이 만족했을 때 그 다음 것이 실행이 되고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즉 이 명령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만 그 다음 명령이 실행이 되고 뭐 등등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거꾸로 이 명령이 실행이 안 돼야만 그 다음 명령이 실행되게 할 수 있어요. 오어 조건이죠. 오어. 넘어가고 파이프는 우리가 해봤으니까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T라는 명령이 또 재밌는 게 있는데 T는 파이프는 파이프인데 일자 파이프가 아니고 이렇게 T자로 되어 있는 파이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간 것이 이리로도 가고 이리로도 가고 이렇게 분기가 되게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리디렉션을 하면 어느 한쪽으로만 그냥 가버리잖아요. 출력이. 근데 이 T를 하면 양쪽으로 이제 갈라서 갈 수가 있다.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ls-l 엔터 치면 화면으로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거를 ls-l 해서 어떤 파일로 ls 파일이라는 그 파일로 저장을 하면 이제 출력이 파일로만 가죠. 그죠? 그래서 cat ls 파일 해보면 그 파일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파일로 보내면서 동시에 화면에도 보이게 하려면 이거를 t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t ls 파일 하면 이제 파일에 저장을 시키고요. 사실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또 파이프로 연결을 했는데 파이프로 연결 안 하면 그냥 화면으로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방금 보신 것처럼 화면으로 출력이 됐죠. 그죠? ls 파일 1에다가 저장을 할까요? 아까 파일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엔터 쳐보면 네, 출력이 됐어요. 화면으로 출력됐죠. 그리고 cat ls 파일 1 해보면 거기에도 저장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으로 보낼 수 있다. T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엘리어스는 방금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 아까 여기서 엘리어스 봤었죠. 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단축어로서 내가 어떤 명령어를 복잡하게 뭐 옵션이 있을 때 그것들을 그냥 하나의 단순한 그 단축어로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엘리어스다. 네, 보통 이것들은 그래서 확인할 때나 아니면 배시가 실행될 때의 그 설정 스크립트들, 뭐 배시 RC나 아니면 프로파일 이런 파일에다가 넣어서 보통은 이제 RC에다가 왜냐하면 어떤 쉘이던 그 대화형 쉘이면 그 엘리어스를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RC에다가 넣어놓는 게 보통이죠. 모든 사용자가 하려면 etc 밑에 배시 RC 아니면 나만 쓰려면 이제 .배시 RC로 내 홈 디렉토리에 지정을 해줘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로도 여러 가지 뭐 있는데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에코 해봤죠, 그죠? 에코 해봤고, 근데 에코도 뭐 사실은 복잡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해봤고, 뭐 리디렉션 해봤고, 그 다음에 이건 안 해봤죠. 호스트네임 설정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다음 학기에 한번 서버 구축을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보이는 호스트 이름 말고
좀 호스트 이름을 독특하게 바꿀 수도 있겠고요. Who am I 해봤죠. 그다음에 SU 해봤죠. Who 또 한번 본 것 같은데, 예. 뭐 이 뒤에 것들은 조금 그 실생 관리자와 관련된 명령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건 좀 못 해보네요. 예, 도움말까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기본 사항들의 몇몇 가지는 좀 제외하고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이렇게 마무리하고 뭐 시험 범위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지난번 시험에서도 그랬지만 주로 이제 명령어들이나 아니면 파일들, 또 어떤 절차들 이런 걸 묻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어떤 명령어 실행 결과의 출력들에 대해서 뭐 묻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런 식인데 보통은 이제 그냥 1대1로 그냥 명령어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나리오, 즉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명령을 실행해야 되는지 또 뭘 하려고 하는데 어떤 파일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지향적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험은 뭐 2시에 첫 시간에 다음 주에 볼 거고요. 뭐 영상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추가로 어차피 시험 시간 외에는 영상 시청으로 할 거니까요. 네, 오늘 한 거는 이제 과제로 일단 실습 내용은 제출해 주시고 또 간단한 과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에 있습니다만 이제 그 디스크를 대여받은 학생들은 반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제출하시면 이제 가산점이 있다. 100점 만점에 이제 5점 가산점이 있는데 뭐 어차피 상대평가다 보니까 가산점을 받고도 뭐 학점이 안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그럴 일은 없고 대부분 자격증을 제출한 학생은 가산점이 없이도 학점이 좋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USB는 시험 날짜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주까지. 수고했습니다.